타이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앉아서 잠깐.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니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김세현이고요. 핵심 멤버는 아니고 그냥 고객 관리 멤버고. 오늘 할 거는 유분투 이제 뭐 패키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버그 리포팅을 하고 실제로 버그 리포팅을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이런 그 버그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그 캐나니컬에서 우분투를 지원할 때 LTS 버전을 따로 두고 한 4년 정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뭐 1년씩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각 버전마다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LTS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그 스테이트 릴리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릴리즈를 한 곳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버그 픽스를 하겠다 이런 절차를 스테이트 릴리즈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긴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 우분투가 사실상 데비안에서 파생됐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스, 예를 들면 뭐 리포트, 노바, QEMU, GCC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소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패치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데비안이 이제 받아옵니다. 업스트림에 있는 거를 데비안이 받아오고요. 그 받아온 데비안을 또 우분투가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를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개발자는 우분투에다 직접 어떤 버그를 패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비안에 그러니까 우분투에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이미 패치된 게 없는데 데비안에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데비안에 그걸 패치를 기여를 해서 나중에 그 데비안이 우분투가 데비안에 있는 패키지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업스트림에다가 패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내려오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단 그렇고 업스트림에 자기가 직접 패치를 하더라도 꼭 그거를 이제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분투에 자기가 패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재촉을 하면 또 그거를 바로 SRU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치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그 우분투 같은 경우에 런치패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런치패드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PG라고 해서 자기가 개발자라는 걸 인증하는 키가 있어요. 그거를 생성을 해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에 보시듯이 그 키를 런치패드에다 등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거는 아마 우분투 커뮤니티에 한국 커뮤니티에도 등록하실 때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코드 오브 컨덕트에 사인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패키지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네럴 패키지라고 불리는 부분은 커널과 그다음에 일반 오픈스택에 관련된 것 중에 클라우드 아카이브에 있는 거 빼고 일단 그렇게만 정의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보시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런치 노란색 보시면 런치패드 버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버그인지는 몰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버그가 리스팅된 것을 찾아서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거를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패치가 진짜로 이미 존재하는 패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패치에서 SR 프로세스를 통해서 패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업로드를 합니다. 런치패드 거기에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를 하고 이제 우분투 내에 있는 개발자들, 코어 개발자라고 하는데 코어 개발자들에게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IRC를 통해서 통지를 해가지고 그걸 좀 볼 수 있게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이걸 체크해가지고 괜찮으면 그
저 위에 보이는 업로드 큐라는 곳에 올립니다. 이 부분. 그 사이에 스폰서는 이 패치가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형식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Q로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그거 통과하면 여기 Q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Q에 올라가면 이 스폰서 말고 실제로 이 코어 개발자들이 이 Q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SRU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PT에 보면은 예를 들어 트러스티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트러스티 업데이트 대신에 마이너스 프로포즈드라는 리파지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임시로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기가 패치한 패키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그 수정한 사람한테 이 코어 개발자들이 이 패키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정말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네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이거를 확인하게끔 이제 런치패드에다가 댓글을 달아줘요. 저희 또는 이걸 수정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직접 해보고 요 베리피케이션 던이라는 태그를 또 붙여주면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업데이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패치가 적용된 패키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SRU랑은 상관이 없고요. 다음 버전이 나오는 작업에 대해서 여기는 나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중요한 거죠. 밑에는 참조 작업들 하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패키지별로 대기하고 있는 버그들을 이렇게 보죠. 패키지 배포판별로 뭐라고 했다? 릴리즈별로. 실제로 그 커맨드를 어떻게 날리는지를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고 항상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한번 지나가볼게요. 일단 버그를 보고 내가 어떤 패키지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R-Medicin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패키지를 넣어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패키지의 이름이 정확하게 소스의 이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바 컴퓨터라는 패키지를 깔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노바 컴퓨터라는 걸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노바라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구글 검색에서 우분투 관련된 패키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소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풀LP 소스 커맨드를 사용해서 그 패키지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거 아니고 이제 apt-get 소스로 받을 수도 있고, 다운로드던가 그걸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풀 LP 소스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별 소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소스를 받고 나서 이 와 패치를 그 소스 안에 들어가서 치면은 이 패치가,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떤 패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데 거의 대부분 퀼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퀼트를 써놨고, 밑에 보시면 퀼트 사용법은 사실 뭐 빛이나 이런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명령어들이 다 우분투에서 기본 제공하는 거. 기본은 아니고 패키지를 좀 깔아야 되는데 이따가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리프레시하고 나서 이제 헤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이 뎁3라는 데비안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포맷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패치를 올릴 때 이 패치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적어주는, 예를 들어 이 패치가 어디서 났다, 이 버그는 어디에 있다, 이 패치의 내용이 무엇이다, 누가 만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따가 링크를 한번
그리고 이 DCHI를 통해서 이 위에 체인지 로그에다가 내가 넣는 겁니다. 내가 수정했고, 뭘 수정했고, 어디서 이 패치를 갖고 왔고, 또 이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빌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DSC 파일이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요 대문자 S를 쓰면 그 GPG가 인증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쓰고 있는 GPG랑 이게 어느 정도 인증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소문자 US, UC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DSC 파일이 일단 우분투 소스를 받으면 안에 이제 DSC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미. 그리고 저희가 데빌드를 통해서 DSC 파일을 생성을 하면 새로운 게 생기죠. 이 두 개의 차이로 소리가 꺽쇠인데 그 통해서 이제 devdif라는 패치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devdif는 뭐 사실 diff 파일이랑 비슷한데 약간 데비안이 제공하는 조금 더 정보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하시다가 내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소스를 풀고 싶으면 패키지 소스 -x에 기존 거의 DSC를 사용하시면 기존 폴더는 지우시고 이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 패키지를 생성을 하는 이 툴들이 있는데 S빌드라고 부르는 게 있고 P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 패키지를 생성을 하는 건데 컴파일을 해서 근데 이 두 개가 왜 굳이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트러스티 릴리즈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와일이나 비비드나 유토픽에 관한 패치를 만들고 싶으면 두 개가 환경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이제 S빌드와 P빌드에서 그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컴파일을 하고 패키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S빌드, P빌드를 쓰는 거고요. 아마 S빌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S빌드가 우분투에서 쓰이는 공식 빌드인가 그럴 거예요. 좀 더 알아보면 아마 P빌드는 데비안,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데비안에서 쓰냐 주로 쓰냐, 뭐 우분투에서 주로 쓰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저는 S빌드를 주로 쓰고 P빌드는 처음에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S빌드 그냥 호불호에다가 쓰시면 되고 S빌드가 좋더라고요. S빌드에 대한 사용은 여기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 폴더에 상위 폴더에 이렇게 그 패키지 파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나 혼자만 쓰지 않고 런치패드에 올려서 PPA는 많이 들어보시죠? 네. PPA로 배포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체인지스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빌드를 하고 나면 요거를 이제 자기 PPA에다가 올리면 그 빌드가 이제 되는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빌드가 딱 되면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하시면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예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업스트림 패치가 없는 경우랑 업스트림 패치가 있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해봐서 간단하게 예시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업스트림 패치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업스트림에 있는 패치를 제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됐었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코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리브레오피스에서 칼크가 네. 찾아 바꾸기를 쫙 몰아서 하면은 엄청 느리고 일단 느린다는 수준을 벗어나서 죽어요 프로그램이 거의.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좀 찾은 건데 일단 보시면 브라이언 피글이라는 사람이 리포트를 했죠.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업스트림
그리고 처음에는 이 버그 디스크립션이 처음에 이제 리포트 하는 사람들은 뭐 대충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올려요. 근데 이걸 SRU 프로세스 통해서 패치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요 형식을 맞춰야 돼요. 요 임팩트라는 대괄호로 둘러싸여진 부분부터 쭉 놔둬 있고 리그레이션 포텐셜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이거 기존에 있던 패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프리 데스크탑에 있는 리브레오피스 관련된 버그를 봤더니 몇 개가 있었어요. 자세한 거는 리브레오피스 관련된 거기도 이제 그 패치를 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패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2013년에 바꿔서 여기는 이제 C++로 된 코드였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업스트림에 패치를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커멘트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치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치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저런 거 패치할 때 우리 잘못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일단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패치를 올렸는데 이거 바꾸는 것보다 다른 거에서 뭘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또는 이거는 이거 문제, 소스가 문제가 아니라 뭐 컨피그레이션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놓고 이거 우리 잘못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 잘못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쪽에서 패치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는 이제 패치가 됐지만 그게 언제 또 리리즈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났으면 이거 업스트림에서 승인이 났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분투에다가 이걸 갖다가 넣기가 좀 편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SRU 프로세스를 처리를 한 거죠. 보시면 제가 수정을 하겠다고 여기 박사님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박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절차대로 만들었던 대구 딥 파일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데 보시면 subscribe someone 해가지고 누군가를 이거를 보게끔 해줘야 돼요. 보시면 일단 스폰서를 먼저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분투 스폰서스 있잖아요. 네, 요거를 등록을 시켜주면 스폰서 팀에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거 보시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SRU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그 팀이 있어요. 네, 우분투 SRU 이 두 팀을 여기다 등록을 시켜주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실제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로 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쁘게 있어가지고 이걸 직접 바로바로 보질 않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그 스테이트 리리즈 업데이트를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여기 있고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있고, 이거보다는 지금 어쨌든 이 템플릿도 있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SRU를 진행하라. 네, 여기 보시면
스폰서나 뭐 그 아까 등록한 SRG 업데이트 팀 그러니까 올렸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찾으시면 돼요. IRC 가면은 저희 이제 채널에 각 요일마다 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이런 업데이트를 올렸는데 한번 봐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시간 될 때 봐줍니다. 시간 될 때 봐주는데 그것도 뭐 바로 해주는 건 아니고 걸릴 수도 있어요. 좀. 그래도 봐주기는 하니까. 그 저기 등록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뭐 그 아까 담당자한테 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나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브 시키고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큐 보셨을 때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큐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 좌절하지 마시고요. 네. 진행이 안 되면 그냥 그 담당자가 귀찮은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정. 근데 귀찮은 것보다 진짜 바쁜 것 같아요. 그 코어 팀이라고 해봤자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바쁜 거고 또 코어 팀이라고 해서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또 그 업스트림 릴리즈 뭐 이런 거 계속 개발을 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거를 또 하는 거라서 아마 정말 바쁜 걸 보고 혹시나 그 정말 답변이 안 온다 그러면 혹시 저한테 메일 주시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또 아는 사람 있으니까 따로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어차피 사람 하는 일이 다 고해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뭐 올린 다음에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올렸거든요. 그냥 올렸잖아요. 이게 말하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지금 현재 릴리즈된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것들에 대해서 패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일단 조금 내려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억 해보시고 또 내려가면 제가 더 올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앞에 이제 트러스트가 붙였죠. 그러면 트러스티는 또 코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브디프로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러스티에서 따로 이제 패치를 만들어서 또 SRD 프로세서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여기 이 사람이 남겼죠 댓글을 내가 당신이 올린 패치가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확인을 해보고 잘 되면은 태그를 베리피케이션 던으로 바꿔라. 지금 이 사람이 코멘트를 올릴 때 베리피케이션 리드로 바꿔놨는데 이걸 던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던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된다. 남겼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상태 그 테스트가 필요한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한 때까지 오면 여기 픽셀이 커미티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거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발림까지 다 하고 며칠이 지나면 커미티드에서 릴리즈대로 바뀌면서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버그는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수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죽는 것만 멈춘 상태고 그 사당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정말 뭐 이 패치를 엄청 빨라졌다 그거 아니고 여전히 느리긴 느리더라고요. 이 전체를 선택해서 다 바꾸는 게 여전히 느리긴 느린데 그래도 죽진 않는다. 패치 이건 좀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업스트림이 패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패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업스트림 패치가 이미 있는 경우는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냥 남의 거를 일단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건 뭐냐면 그 버그가 있었는데 제가 리포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발견해서 쓴 건 아니고 누가 이제 이런 버그가 있다고 알려온 건데 그 리포팅 자체가 우분투 런치패드에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는데 패스워드로 일단 안 된다. 패스워드를 통한 이제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 버그를 다시 리프로듀스라고 하는데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패치, 업스트림 패치가 있어서 지금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 패치들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또 패치를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치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리즈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각 릴리즈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어서 버그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모든 릴리즈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는 거를 찾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린 건 두 가지. 유토픽에 문제가 있었고 퍼스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데브디큐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 안에 이제 체인지 로그도 들어가 있고 아까 DCI-H나 I로 만든 DCH-I로 만든 체인지 로그도 들어있고 패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실제로 업스트림에서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 패치를 그냥 적용시킬 수가 없을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분투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패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치들로 인해서 뭐 라인이 많이 달라지거나 내부에 좀 코드가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업스트림 패치가 아예 자기들의 마스터 브랜치를 이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뭐 그 컨셉을 갖고 와서 많이 바꿔서 패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다르면 그걸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DP3 홈페이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갖다가 이 데브리프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업로드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패치가 이미지가 이게 영향이 있는 모든 릴리즈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하면 좋죠. 제가 원하는 릴리즈에 대해서는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예를 들어서 릴리즈가 두 개, 세 개, LTS가 뭐 두 개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를 하고 그렇게 끝나면 그 릴리즈에 대해서는 일단 버그는 끝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픽스 릴리즈 해서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문제가 다른 릴리즈에서 생겼다면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서 이거 와서 여기 릴리즈에도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라고 다시 리포팅을 하면은 이제 밑에 다시 생기겠죠. 다른 LTS가.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은 이걸 했던 분이 안 하셔도 누군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셨던 분한테 먼저 요청이 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생겼는데 혹시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런 아마 댓글이 달릴 거고요. 그러면 뭐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돈 받으면서 일하니까 하라 그러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제 상황은 아니에요. 강제 상황. 이거를 일단 제가 커맨드를 좀 쳐볼게요. 밑에는 이제 커널은 조금 달라서 프로세스가 커널에 대한 이거 언제까지죠? 3시 20분까지.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치는 거는 아마 이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직접 보시고요. 네. 커널 잠깐 얘기할게요. 이렇게까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얘네는 런치패드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런치패드에 패치를 올리지 않아요. 이거 뭐가 다르냐면 이 버그가 있죠. 여기. 런치패드에 버그가 있죠. 근데 나는 커널을 아까 말씀드렸던 풀 LP 소스에서 받는 게 아니라 깃으로 받아요. 커널을 깃으로 받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아니면 남의 걸 갖다가 수정을 해서 되는지 확인을 하고 메일링을 보내요. 메일링 리스트로 메일을 보내요. 자기가 만들었던 패치랑 보통은 커버 레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용 설명한 거, 내가 붙인 거 설명한 거, 이 두 가지로 자동으로 생성해서 메일을 보내줍니다. 깃에서. 깃 샌드 이메일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럼 이제 커널 개발자들이 이 메일링 리스트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패치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깃이니까 마스터 브랜치에 들어가게 되고요. 프로포즈도 역시 똑같이 하다가 문제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커맨드를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각 릴리즈별로 어떤 깃을 사용하는지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 릴리즈만 바꿔서 트러스트 유토피는 이렇게 바꿔놓고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패치 깃 이용해서 깃을 쓰셔서 하시고 이 깃 포맷 패치를 하시면 이게 파일이 2개가 나와요. 파일이 2개, 1개가 나오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파일이 나오는데 이 파일이 이제 자기가 바꾼 부분만 패치 파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이 두 가지는 스펠링 틀린 거 없는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위에 거는 패치가 패치 형태를 지정해 놓은 또 포맷이 있어요. 그거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거는 커널 소스 안에 있고요.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오탈자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히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75 라인 컬럼 75 컬럼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깃 샌드 이메일을 통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어디다가 보냈지. 이 자리에는 커널, 우분투 커널 메일링 리스트가 되어 있고 저희가 만들었던 패치, 그 다음에 CC에다가 다 굳이 보낼 필요 없으니까 그렇고 이 커버 레터를 포함을 하면은 메일이 2개가 가는데 먼저 이제 커버 레터, 내용에 대한 내가 뭘 바꿨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가고 두 번째로 실제로 패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했던 거 중에서는 실제로 업스트림 패치가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 설명이 업스트림 패치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마 못 고쳤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기존에 패치가 있었던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XFS 관련해서 문제가 자꾸 생겼다 있는데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임팩트 넣고 스페이스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그가 CV 관련해서 이런 거랑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이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패치 언어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커미트 됐고 릴리즈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패치들과 같이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나왔습니다. 릴리즈가 됐죠. 그러면 실제로 이메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 샌드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이 앞에 요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릴리즈에서 SR를 하고 싶은데 패치가 들어있다. 제목은 뭐다. 이 형식을 맞춰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버그링크를 넣어주고 똑같이 아까 거기 있던 거랑 똑같죠. 커버레터를 하면 이걸 생성을 해줘요. 어느 코드, 어느 파일에 얼마만큼 수정됐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연달아서 뭘 수정했는지 나오죠. 이거는 커밋이 직접 이메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델티피 이런 거를 런치패드에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리고 나서 이제 코어 개발자들이 살펴보면
문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폴더가 파일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 없냐 이렇게 줄여갖고. 아까는 액트였고 이거는 이제 알았다,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불안정했다는 이메일이 이제 답변으로 트러스트의 마스터 텍스트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브래드 피그가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혹시나 인사는 있지만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번부터는 애저 쿠폰이 더블로 나갑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패치를 하고 싶지만 어렵다고 고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정말 막 버그 수준이 정말 고치기 간단한 것들도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패치를 한번 고친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픈스택에서 그 PDF인가 무슨 어떤 컴포넌트가 계속 그러니까 멈춰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이벤트렛 패키지에서 그 포문을 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포문을 탈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리터펄스, 그러니까 이 포문에다 리터펄스만 딱 넣어서 그걸 해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찾아만 들어가면 코드도 되게 간단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정말 내가 못하겠다라고 싶은 게 있어도 이 분야, 그러니까 그 커밋 또는 그 패키지에서 누가 전문가인지는 이미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링 통해서. 그럼 그거를 찾아서 메인테이너라고 부르는데 메인테이너를 찾아가지고 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답변을 받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 그런 게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예. 네. 그 레포지토리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이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고쳐지면 최종적으로 레포지토리 다시 올라가나요? 이게? 그렇죠. 업데이트. 그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검증 과정이 따로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댓글로 주고받습니다. 그게 그냥 검증 과정이 끝이고 네. 정신적인 검증 과정은 없이 그냥 레포지토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고 실제로 마지막 그 중간에 그 코어 개발자들이 해보고요. 안 되면 이제 리턴 값을 안 된다고 코멘트를 주거나 이러는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했는데도 보기에 사실상 좀 허술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다 패치를 해가지고 다 쓰게 만들었는데 그날 바로 막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루트에서 이런 거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 패치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패치를 다시 찾아서 또 올리거나 아니면 그 패치의 문제점이 뭔지 또 조금 맞춰서 다시 SR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SRG 같은 프로세스가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럼 커널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름 같은 경우는 따로 테스트까지 검증하지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이 그 하드웨어를 같이 테스트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커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대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에 저게 되는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이 그거에 종사자가 많아서 저희가 다 검증 그거는 못하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해보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만 이게 확실하게 있으면 근데 이제 일단 먼저 프로포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 올리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프로포즈에 있을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긴 경우에는 뭐 물도 엄청 없는 거죠. 또 네. 보통 버그 발견에서부터 그 패치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일반적인 케이스. 버그를 빨리 찾아서 이제 프로세스 진행했다가 치면은 빠르면 한 3일? 빠르면. 근데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의 미국에 있거나 이래가지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뭐 당일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이게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다 싶으면은 뭐 일주일, 2주일 까지 걸려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료 고객들이 보고한 레포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보안 세큐리티 이슈인데 그게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하이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내에 처리가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이슈는. 근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고된 레포트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료 고객들이 보고한 이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픽스들은 지금 그 김세영 씨가 말씀하신 그 정도 시간이면은 그 문제를 해결된 패키지가 이제 제공이 되죠. 돈을 쓰시면 빨라집니다. 오늘의 명언 나왔습니다. 장애는 캐시로 막는다. 그렇죠. 그렇죠. 명언 나왔습니다. 예. 간단한데 방금 그 유료 고객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우분투도 사이트 패키지라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무슨 패키지? 특정 사이트를 위한 다른 패키지? 있긴 한데 권장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권장하진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PPA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긴 해요. 이슈 처리를 하다 보면은 메인라인에 넣기에는 좀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사이트 패키지를 처리해주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분투에서도 그런지 있기는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죠. 거의 그 돈을 많이 내는 곳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 있다면 해줘요. 아, 무릎을 맞대고 얘기해보자. 이번 달 이렇게 많이 나왔니? 네, 또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뭐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예, 애저 쿠폰 2장이니까 한 장은 예, 12만원짜리고요. 한 장은 24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분께 좀 드리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아는 사람들이 빼고 예. 죄송하게 됐네요. 네. 파란색 예. 아, 예. 하나는 아무 분야 들었습니다. 해서 먹었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으셔서. 아니, 저는 이거 쓸 수 있어요. 아, 예. 퀴즈를 내셔도 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